네, 이제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뭐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올 파트죠.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옳은 것은 5번에 제한 행위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자 선의하기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 안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네, 5번 맞는 설명이죠.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돼. 악일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2번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 데는 이게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부당이득에서는 그게 요건이 아니죠. 자, 3번 가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디귿번에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으로 피채권을 취득하고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채권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 자체의 반환 청구가 된다는 거죠. 원물 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직 추심하지 못했다면 채권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 4번 맞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옳은 것은 5번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득이 있고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야지 되죠. 없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맞다. 그 다음에 5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이때 부당이득 반환 채무, 여러 사람이 같이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돼서 이것은 부진정전대가 아니고 불가분 채무다 이렇게 돼야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가분 채무가 된다. 네, 봐주시고, 그 다음에 6번 가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번에 사기 취소가 됐을 때 취소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 사기는 불법행위죠. 손해배상 청구권, 둘 다 생기죠. 경합병존 하는 것이다. 근데 행사는 선택적으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맞죠? 기억고 맞고. 니은번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 횡령한 돈으로 채무 변제를 했을 때 그 변제는 유하고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상 원인이 단순히 과실이 있을 때는 있는 거야.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는 것, 이것은 악의 또는 중과실일 때 그렇다는 거죠. 알고 수령했거나 아니면 중과실로 몰랐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 니은번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비채 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이 742조가 악의의 비채 변제인 거죠.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알지 못한 이럴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디귿번도 맞죠.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시면 옳은 것은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 변제가 되는 거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8번 가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2번에 변제기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변제기까지 법정이자 상당액. 변제기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했을 때 이것은 그거 자체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긴 이자 상당액, 법정이자 상당액, 이것은 반환하는 게 맞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돼.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9번 하시면 옳은 것은 악의 비체 변제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변제를 강제당하는 경우 전기를 끊어버리겠대. 할 수 없이 변제를 해야죠. 전기 안 끊기려면. 그랬을 때는 임의로 변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10번 가시면 10번에 옳은 것은 5번에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 가액 반환을 하는데 가액 반환은 처분 당시의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처분 당시의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처분 당시가 불능 당시가 되죠. 불능 당시의 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급여자는 급여한 물건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에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불법원인 급여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근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결국 첩소유가 된다.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3번 정답. 12번에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불법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반환 내용을 하는 약정은 그 성립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원칙적으로 불법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내가 그거 반환할게 하는 건 무효예요. 그런데 나중에 끝난 뒤에 내가 반환할게 하는 것은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2008년도 시절의 그 판례는 무조건 다 무효였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조금 나눠서 봐야지 된다. 13번 부당이득과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인 명의시탁 약정에 기하여 격려된 타인 명의 등기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무효인 명의시탁 약정 요거는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거죠. 강행법규 위반이다. 강행법규 위반이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반사회적 행위가 돼야 돼. 14번에 옳은 것은 2번에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네, 가액 반환으로 가는 게 아니죠. 원물 반환, 채권 자체의 반환을 청구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맞고. 자, 그 다음에 15번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수익자가 원물을 처분하여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 반환이 인정되며 그때 반환 청구 당시의 현재 시가가 아니고 처분 당시의 대가로 해야지 되죠.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원문을 반환할 수 없을 때 가액 반환이다. 근데 그 가액 산정 어떻게 하느냐? 처분 당시의 대가가 된다는 것이다. 자, 17번 바로 가시면 옳은 것은 3번에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권을 취득하고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그때는 채권 자체의 반환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 거죠. 3번 정답.
다음에 18번. 옳은 것은 4번에 수익자가 그 이득을 반환할 수 없는 때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무상으로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가액 반환해야 돼. 네. 봐주시는 정도면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거는 4번.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출제로 주체물을 소멸시킨 경우 주체물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 수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는 이게 출제액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필요비 기타 손해배상. 그래서 출제액 플러스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연대채무에서 그리고 수탁보증인 그리고 위임에서 이게 다 똑같죠. 출제액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 이렇게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